추석을 앞두고 며느리가 저희 가족을 흉보는 걸 듣고 말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 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5살로 3년 전 남편 병우를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들 상우가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며느리 미경이를 들였고 이제 외롭지는 않습니다. 아니, 외롭지 않아야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상하게 뭔가 서먹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월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운 날씨였어요. 나는 평소처럼 동네에 있는 하나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것저것 비교해보며 장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거든요. 두부 한 모에 3,500원이라니 예전에는 1,000원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냉장고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미경이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어?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냉장고 뒤쪽으로 숨겼습니다. 왜 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본능적으로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미경이는 계산대 근처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마트에서 장 보고 있어. 그런데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친정어머니나 친한 친구일 겁니다. 미경이의 목소리 톤이 평소 우리 집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날이 서 있고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시댁에서는 당연히 거기서 보내야 한다고 할 텐데. 진짜 답답해서 죽겠어. 매년 이런 식으로 우리만 희생해야 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희생이라니. 우리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게 그 아이에게는 희생이었던 건가요? 아니야, 엄마. 나도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우리 가족끼리 추석을 보낸 적이 없어. 항상 시댁. 내가 시집 왔다고 해서 내 부모님은 포기해야 하는 거야? 미경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요. 특히 시어머니가 문제야.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뭐든지 자기 기준대로 해야 하고 내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냉장고에 기대야 했습니다. 소유물? 내가 미경이를 소유물로 생각한 적이 있나요? 나는 그저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족답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엄마, 솔직히 말하면 상호도 문제야. 완전 마마보이거든.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그대로 따라해. 나한테는 엄마 기분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만 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나를 보호해주지도 않아. 마마보이라니. 내가 상호를 그렇게 키웠나요? 나는 그저 효성스러운 아들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미경이 눈에는 마마보이로 보였던 건가요? 아니야, 올해는 다를 거야. 내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을 거야. 우리도 엄마 아빠랑 추석 보낼 권리가 있다고 상호한테 확실히 말할 거야.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일방적으로 당한다. 그 표현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당한다는 건 뭔가 억압을 받는다는 뜻 아닌가요? 내가 미경이를 억압했던 건가요? 엄마, 나 진짜 한계야. 작년 추석 때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차례 지내고 친척들 와서 설거지까지 다 내가 했잖아.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정말 화가 나. 새벽 5시부터. 그랬나요? 나는 미경이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억지로 하고 있었던 건가요? 내가 그렇게 시켰나요? 그리고 상호 아버지 제사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면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식이야.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잘못하면 핀잔만 주고. 내가 핀잔을 줬나요? 언제요? 나는 그저 우리 가문의 방식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엄마,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얼마 전에 병원까지 갔어.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위염이래.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병까지 생겼어. 스트레스성 위염. 미경이가 병원에 갔었다고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
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도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던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미경이가 돌아서는데 우리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미경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미경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미경아, 장 보러 나왔니?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내 목소리도 평소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네, 그냥 급히 필요한 것만 사러. 미경이는 계속 시선을 피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똘똘하고 당당하던 아이가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래, 뭘 사려고? 아, 그냥 우유랑 계란이랑. 미경이의 장바구니를 슬쩍 보니 정말 우유와 계란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것들이 있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아이스크림은 몸에 안 좋으니까 적당히 먹어라 이런 말을 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배경음악만이 우리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깨뜨리고 있었어요. 그럼 먼저 갈게요, 어머니. 그래, 어서 가거라. 미경이는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갔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당당하고 씩씩해 보이던 며느리가 갑자기 위축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트에서 나오는 길 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장바구니에 든 물건들이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니, 물건이 무거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거워진 거겠죠. 희생, 일방적으로 당한다, 마마보이, 소유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시어머니였을까요? 나는 그저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고 우리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었을 뿐인데. 집에 도착해서 현관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 시도한 끝에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아서 장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미경이가 스트레스성 위염에 걸렸다고? 그것도 시대.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했던 건가요? 과거의 기억들.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추석 때를 생각해보니 정말 미경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도와줬었네요. 나는 그때 역시 우리 며느리는 부지런하고 착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억지로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남편 제사 때 미경이가 뭔가 서툴러 보이길래 며느리면 이런 건 당연히 알아야지라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육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었는데 미경이에게는 핀잔으로 들렸던 건가요? 설날에 미경이가 친정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시집온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에 가면 되겠니? 시댁이 우선이지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때도 나는 당연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하나 기억이 되살아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내가 미경이를 힘들게 했던 건가요? 밤의 고민. 저녁을 먹고 나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팔씨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을 텐데 그날은 텔레비전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보, 나는 거실 한쪽에 걸려있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시어머니였을까? 미경이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남편의 사진은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왠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 같았어요. 살아생전에도 이런 일은 항상 제가 해결했었거든요. 휴대전화를 들어 상우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아들 부부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침실로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당한다. 정말 나 때문에 그 아이가 당하고 있었던 건가요? 나는 그저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이런 상태로 며칠을 보내야 할까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진짜 시련이 시작된 것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마트에서 미경이의 통화를 엿들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나는 거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미경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뉴스를 보는 시간인데 그날은 왠지 불안한 마음에 현관문 쪽을 자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느리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어요. 상호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들어갑니다. 상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무겁고 긴장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어요. 어서 와라. 저녁은? 회사에서 간단히 먹고 왔어요. 상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 평소보다 동작이 느렸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정장 차림의 상호 모습을 보니 퇴근길에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일은 많지 않고 그냥 그런 대로 해요. 상호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편안하게 기대지 않고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어요. 마치 면접을 보러 온 사람처럼 말이에요.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상호는 자꾸만 손목시계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어요. 평소에 없던 행동이었습니다. 상호야 무슨 일 있니? 아, 네, 상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그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단단히 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 추석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미경이의 그 통화와 관련된 일이었구나. 나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상호는 또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허리를 곧게 펴고 마치 연설을 하듯이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 미경이 부모님께서도 우리가 와서 함께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나왔나 봅니다. 상호가 잠깐 주저하더니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면 어떨까 해서요. 다르게. 어떻게? 추석 당일 오전에만 엄마 댁에 와서 차례 지내고 오후부터는 장인어른 댁에서 보내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지난 4일 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았어요. 상호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상호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크게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을 나눠서. 시간을 나눠서? 상호야 추석이 뭔지 아니? 알아요, 물론 알죠. 그럼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추석 아니니? 그걸 반쪽짜리로 만들겠다는 거야? 상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양가를 모두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바뀐 세상?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 전통은 뭐가 되는 거니? 내 아버지 제사는? 조상님들 차례는? 엄마, 전통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뭐? 말 끝까지 해봐. 상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단호하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미경이도 자기 부모님이 그리운 거예요. 더 깊은 상처. 그럼 나는? 내가 그립지 않다는 거니?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운해서였어요. 그게 아니라 상호야, 내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를 언제 봤니? 명절 때 아니면 특별한 일 있을 때나 잠깐 들르는 게 전부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반쪽으로 줄이겠다는 거야? 엄마, 그리고 미경이 부모님이 그립다고? 상호야, 미경이는 결혼 전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잖니. 나는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혼자 살고 있어. 누가 더 외로울 것 같아? 상호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호야, 내가 장남이라는 걸 잊었니? 엄마 장남이라고 해서. 장남이라고 해서 뭐? 책임이 없다는 거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그 말을 하자마자 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상호는 항상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아버지라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정말?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나? 나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조상님을 모시고 전통을 지키며 살았어. 차례때 빠진 음식 하나 없이 정성껏 준비하시고 친척들 오면 새벽까지도 함께 이야기하시던 분이야. 그런 아버지가 정말 이걸 이해하셨을 것 같아?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 상호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감정적이라고? 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남녀 평등 시대고 양가를 다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상호야, 엄마가 미경이네 집을 존중하지 않았던 적이 있니? 결혼 선물도 넉넉하게 해줬고 신혼 여행비도 보탰잖아.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라니? 상호야, 엄마가 지난 2년 동안 미경이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엄마, 죄송하지만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뭐라고? 미경이 부모님께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번 추석에 간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라니. 나와 상의도 없이 이미 다 정해놓고 통보를 하러 온 거였구나. 상호야. 그럼 엄마는 뭐야? 그냥 통보만 받으면 되는 거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엄마 의견은 묻지도 않고 미경이 부모님께는 벌써 약속해 놨다면서. 상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상호가 현관 쪽으로 향하다가 멈춰서 돌아봤습니다. 미경이가 정말 엄마를 그렇게 싫어해? 그게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뭐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추석도 제대로 못 보내게 된 거야? 상호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경이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럽다고? 엄마가 너무 완벽하길 바라신다고 해야 하나. 미경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엄마가 언제 그랬니? 작년 추석 때 송편 모양이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차례 지낼 때도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고. 나는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르쳐 주려고 한 말이었는데 상호야, 그건 며느리니까 가르쳐 준 거야. 미워서 한 말이 아니라. 엄마는 그런 마음이셨겠지만 미경이한테는 스트레스였어요. 스트레스? 네, 실은 미경이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어요. 왜? 스트레스성 위염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셨대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경이가 병까지 생겼다고? 그것도 우리 집 때문에?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엄마가 더 신경 쓰실까 봐서요. 신경 쓰는 게 뭐가 나쁜데? 상호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상호야. 하지만 상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정해진 일이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상호야, 엄마는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만 알아도. 상호가 나간 후 집은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정적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라니. 내가 언제부터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걸까요? 미경이가 스트레스성 위염에 걸렸다는 말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했던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날 밤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특히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결국 새벽 5시까지 뒤척이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미경이와 상호가 나를 피해 도망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밤이었어요. 상호가 그날 밤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폭탄 선언을 하고 간 후 나는 정말 지옥 같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상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미경이 부모님께 이미 말씀드렸다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정확히 7일 동안 상호와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은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거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휴대전화를 확인해 봤지만 상호에게서 온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대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만 계속 확인하게 되더군요. 상호와 미경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프로필에 있었는데 그 사진 속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정말 나 때문에 불행한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추석이 정말 엉망이 될 것 같았거든요. 나는 용기를 내어 미경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미경이가 회사에 있을 시간이지만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 미경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발신자가 저인 걸 확인하고 받은 전화였으니까요. 미경아,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색함이 전화기 너머로도 그대로 전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먼저 안부를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그냥 안녕하세요만 하고 말았습니다. 미경아, 혹시 지금 시간 있니?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네. 오늘 오후에는 재택근무라서 집에 있어요. 그래? 그럼 잠깐 시간 괜찮겠니? 미경이가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누군가와 상의하는 듯한 작은 소리도 들렸어요. 아마 상호가 옆에 있었나 봅니다. 네. 괜찮아요. 미경아, 이번 추석일로 내가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서 전화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라. 정말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니? 미경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응, 말해봐.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어머니한테 상처가 될까 봐서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을 생각해주는 구나 싶어서요. 그럼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미경이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평소에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결심을 단단히 한 사람의 목소리로 바뀐 거예요.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래, 해봐. 다 들어줄게.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경이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느껴졌어요. 저희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추석이나 설날 한 번도 제 친정에서 보낸 적이 없어요. 미경아,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미경이가 나를 끊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 부모님도 딸이 그리우신데 항상 우리만 포기해야 하나요? 결혼했다고 해서 제 부모님은 버려야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 하나뿐이에요. 그 말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이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뭐라고? 언제? 작년 11월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괜히 걱정시켜 드릴까 봐서.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위의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나는 전혀 몰랐다니요.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 왜 말하지 않았니? 말씀드려봤자
어차피 저희가 간병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미경아, 그건 아니지. 우리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면서 정작 중요한 일에는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관심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항상 당신 기준에서만 생각하세요. 내 기준? 네, 어머니 기준이요.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시댁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잖아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희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시고 항상 어머니 뜻대로만 하시려고 하세요. 미경아, 엄마가 언제 그랬니? 구체적으로 말해봐. 정말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 다 말해봐. 미경이가 잠시 심호흡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준비해 온 것처럼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추석 때 송편을 빚는데 제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이게 뭐니? 며느리가 이것도 제대로 못해. 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었는데 미경아, 그건 농담으로. 농담이라고요? 그때 상호도 있었는데 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그런 줄 몰랐다.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시 구하겠다고 했을 때도 굳이 밖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있느냐,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머니, 저도 제 꿈이 있어요. 제 인생이 있고요. 근데 어머니는 며느리는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설날 때 제가 친정에 잠깐 들르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무슨 친정이냐고 하셨잖아요. 미경아, 그건. 어머니, 저도 부모님이 있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부모님과의 연이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미경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리할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계속 지적하시잖아요. 그건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니 기준에는 맞지 않으니까요. 미경아, 상호가 그러던데. 내가 병원에 갔다며? 네, 갔어요. 언제? 한 달 전이요.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미경이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저 탓만 하실 텐데. 무슨 탓? 제가 마음이 약해서 제가 적응을 못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럴 리가. 어머니, 솔직히 저 정말 힘들어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번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고 뭔가 잘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스트레스 받고 정말 숨 막혀요. 그리고 상호도 문제예요. 상호가 뭘? 어머니 편만 들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엄마 기분 상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만 해요. 그건. 저도 한 가정의 아내인데 남편이 저를 보호해주지도 않고 항상 시어머니 편만 들면 어떤 기분일지 아세요?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께서 딸이 시집가서 고생한다, 고 걱정하시는 거 아세요? 뭐라고? 저희 엄마가 제 얼굴 보고 많이 야위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집으로 오너라 그러세요. 어머니, 저도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방식에만 맞춰 살 수는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부모님도 계시고 제 꿈도 있어요. 미경아. 이번 추석만은 정말 저희 아버지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수술하시고 나서 많이 약해지셔서 혹시나 해서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미경이의 말을 들으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년 동안 정성껏 며느리를 돌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경아, 엄마 말도 좀 들어봐. 네, 엄마가 언제 너를 힘들게 했니? 구체적으로 말해봐. 어머니, 방금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힘든 일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걱정해서 하는 말들이 그렇게 힘들었어? 어머니, 미경아, 엄마는 내가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들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였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관심 갖고 걱정해 주는 게 죄야. 미경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네, 우리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 차례 지내는 방법, 명절 보내는 방법, 이런 것들 말이야.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통까지 버려야 하는 거야? 버리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유연하게. 미경아, 내 아버지도 수술하셨다고 했지? 그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어. 이제 차례라도 제대로 지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미경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뭐야? 너희 아버지만 중요하고 우리 아버지는 안 중요하다는 거야? 미경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정말로 엄마가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야? 미경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네, 뭐든지 어머니 기준에 맞춰야 하니까요. 그럼 내 기준은 뭐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미경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 사람이에요. 저도 제 의견이 있고 제 생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나를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다, 미경아. 어머니, 이번 추석은 너희들 뜻대로 해라. 정말이요?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하겠니? 이미 다 정해진 일인데.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미경아, 엄마는 이제 지쳤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거라. 어머니, 그럼 이만 끊을게. 어머니, 잠깐만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이와의 통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며느리에게 스트레스였다니.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앉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완고하고 답답한 시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미경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번 추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경이와의 통화가 끝난 지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나는 정말 암울한 시간을 보냈어요.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내가 정말 그런 시어머니였나? 라는 자책감과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는 억울함이 번갈아가며 나를 괴롭혔습니다. 토요일 오전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석이 3일 앞으로 다가온 마당에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가족이 완전히 깨질 것 같았거든요.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결국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20분이었어요. 여보세요. 상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마 발신자가 저인 걸 보고 뭔가 예상했나 봐요. 상호야, 나야. 아, 엄마. 안녕하세요. 평소 같으면 엄마 잘 주무셨어요?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딱딱하게 안녕하세요만 했습니다. 상호야, 만나자. 맞나요? 왜요? 이야기할 게 있어. 이 상황을 이대로 둘 수는 없잖니. 상우가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미경이랑 같이 있는데. 그럼 미경이도 같이 와.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갈게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 집에서 만나요? 아니야, 밖에서 만나자. 카페로 와. 나는 일부러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집에서 만나면 너무 감정적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상우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 카페요? 시청 앞에 있는 그 큰 카페. 스타벅스 말이야. 아, 거기요? 알겠어요. 몇 시에요? 이 시에 와.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1시 50분에 미리 카페에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조용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정확히 이 시에 상우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고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아마 미경이와 이 문제로 계속 다퉜나 봅니다. 엄마, 앉아라. 상우는 제 맞은편에 앉으면서 커피를 주문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냥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커피가 목으로 넘어갈 리 없었거든요. 상호야, 엄마가 미경이랑 통화했다. 상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 다 들었어. 상호야, 내장인 어른이 편찮으시다면서? 네, 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니? 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괜히 걱정시켜 드릴까 봐서요. 걱정시켜 드릴까봐. 상호야, 우리도 가족인데 그런 큰일을 어떻게 혼자 감당하려고 했니? 미경이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다고. 미경이가 그랬다고? 정말?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미경이가 일부러 나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상호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랑 미경이 사이에서 힘들지 않니? 상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어요, 엄마. 어떻게 힘든데? 미경이는 엄마가 너무 간섭이 심하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는 미경이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시고.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상우가 한참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응, 말해봐. 둘 다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둘 다 틀리지 않았다고? 네, 엄마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시고 미경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될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상호야, 엄마가 뭘 양보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엄마, 엄마는 그저 가족이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상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바뀌었는데?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다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세상이에요.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시댁 위주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상호야, 엄마가 미경이를 무조건 시댁 위주로 살라고 했니?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미경이가 자기 부모님도 보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그걸 이해 못 해주시잖아요. 나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호야, 엄마가 언제 미경이 부모님 보지 말라고 했니?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직접적으로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왜 없는 말을 만들어내니? 엄마,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작년 설날 때 미경이가 친정에 잠깐 들르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나는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무슨 친정이냐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어. 그냥 하는 소리라고요? 엄마, 미경이한테는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소리였는데? 미경이한테는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까 친정은 포기하라는 소리로 들렸대요. 그리고 작년 추석 때 송편 빚을 때도요. 송편? 미경이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모양이 좀 이상했잖아요. 그때 엄마가 이게 뭐니? 며느리가 이것도 제대로 못해? 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때. 그건 농담으로 한 말인데. 농담이었다고요? 엄마, 미경이는 그때 정말 창피해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뭐라고? 울었다고? 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미경이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 때문에 며느리가 울었다니. 그리고 미경이가 직장을 다시 구하겠다고 했을 때도요. 그때는 뭐라고 했는데? 굳이 밖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있느냐?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미경이 몸을 생각해서 한 말이야.
엄마, 미경이는 그게 자기를 무시하는 말로 들렸대요. 무시한다고? 네, 여자는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리고 미경이가 요리할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고 계속 지적하시잖아요. 그건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지적하시는 거예요, 엄마. 미경이가 뭘 해도 엄마 기준에는 맞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잘못된 걸 그냥 놔두라는 거야? 처음에는 격려를 해주시고 나중에 천천히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틀렸다고 지적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상호야, 그럼 넌 엄마가 완전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상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시다는 걸 알아요. 그럼? 하지만 미경이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경이 입장. 네, 미경이도 처음 결혼해서 모르는 게 많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적받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상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뭔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마보이 논쟁. 상호야, 그럼 엄마가 너를 마마보이로 키웠다고 생각하니? 마마보이요? 미경이가 그렇게 말하더라. 상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아요. 과하다고? 그럼 맞는 말이라는 거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상호야, 솔직히 말해봐. 엄마와 미경이 중에서 누구 편이니? 상호가 한참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편을 가를 문제가 아니에요. 편을 가를 문제가 아니라고? 네, 저는 그냥 두 분이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상호야,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네, 미경이가 정말 엄마를 그렇게 부담스러워해? 상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뭐든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는데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네, 엄마 앞에서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런데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려봤자 더 서운해 하실까 봐서요. 상호야, 미경이가 정말 병원에 갔던 거니? 네, 언제? 한 달 전쯤에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 상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래요. 그리고 불면증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면증까지? 네, 밤에 잠을 잘 못 잔대요. 자꾸 걱정이 되어서요. 무슨 걱정?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하는 걱정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그렇게까지 압박했던 건가요? 상호야, 미경이가 정말로 엄마를 미워해? 미워한다기보다는 뭐? 무서워해요. 무서워한다고? 네, 엄마를 실수할까봐, 잘못할까봐 무서워해요. 엄마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니?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가 완벽주의자시잖아요. 완벽주의자? 네, 뭐든지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미경이가 부담스러워해요. 상호야, 그럼 정말로 이번 추석에는 오전에만 우리 집에 있고 오후에는 장인어른 댁에 가려고? 네,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도 그럴 거야? 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내년 되면 또 상의해 봐야죠. 상의해 봐야 한다고? 상호야, 솔직히 말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지? 엄마, 대답해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상호야, 그럼 우리 집 전통은 어떻게 되는 거니? 전통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죠. 시대에 맞게 바뀐다고? 그럼 조상님 차례는? 내 아버지 제사는? 그건 계속 할 거예요. 다만 시간을 나눠서. 시간을 나눠서 하면 제대로 된 차례가 되겠니?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뭐예요? 이번 추석만은 온전히 우리 집에서 보내면 안 될까? 엄마, 미경이 아버지 일도 이해하겠어. 하지만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잖니. 제대로 차례라도 지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건 알겠는데. 알겠다는 게 뭐야? 알겠으면서 왜 못하는 거야? 상호의 얼굴이 괴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이미 미경이 부모님께 약속드렸어요. 약속을 어길 수는 없는 거니? 엄마도 아시잖아요.
한 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 바꿀 수 없는 거구나.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니? 상호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상호야. 엄마, 엄마도 이제 포기할게. 포기라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정말 포기할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거라. 엄마, 상호야, 그럼 이제 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어. 상호는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 그만 가. 엄마 그래도 추석 때는 와서. 와서 뭐해? 의무감으로 와봤자 재미있겠니? 그런 게 아니에요. 상호야, 이제 정말 가거라.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상호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상호가 간 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나는 혼자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완고하고 답답한 시어머니였을까요? 미경이를 그렇게까지 압박했던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저 좋은 며느리로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은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추석 당일 새벽 6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실 거의 잠을 못 잤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어젯밤 내내 뒤척이면서 온갖 생각을 다 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추석 날씨로는 정말 완벽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잔뜩 흐려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어제 준비해둔 차례상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혼자 힘겹게 준비한 음식들이 냉장고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정성껏 만들었다는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호와 미경이가 10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겠더군요. 첫 번째 줄에는 과일과 과자를 올렸습니다. 사과, 배, 감, 대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서 예쁘게 담았어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과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나물과 포를 올렸어요. 어제 그렇게 힘들게 준비한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혼자 만들어서 그런지 예전보다 조금 부족해 보였지만 그래도 정성은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탕과 찌개를 올렸고 네 번째 줄에는 밥과 국을 올렸어요. 우리 집 전통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을 정해진 위치에 올리고 나니 그래도 정성스러운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남편이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정확히 오전 10시에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와 미경이가 도착한 거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경이가 먼저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마 지난번 전화 통화 때문에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왔구나. 어서 들어와.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도 어색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상호도 인사를 했는데 평소처럼 밝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차례상 정말 잘 차리셨네요. 미경이가 거실로 들어와서 차례상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보다는 의무감이 더 느껴졌어요. 혼자 다 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다. 할 수 있어. 상호도 차례상을 보더니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혼자 이 모든 걸 준비한 나를 보고 미안했나 봐요. 그럼 차례 지내자. 나는 상호와 미경이를 차례상 앞으로 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례 지내는 순서를 자세히 설명해 줬을 텐데 그날은 그냥 간단하게만 했어요. 아버님께 술을 올리고 절을 2번 하면 돼. 상호가 먼저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 상호입니다. 추석을 맞아 차례 지내러 왔어요. 잘 계시죠?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진심이었나 봐요. 미경이도 이어서 술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미경입니다. 처음 뵙는 며느리인데
잘 부탁드려요. 미경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감동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차례상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가족 같았어요. 하지만 절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 차례가 끝나고 나서 나는 영정사진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기뻐하고 계실까요? 차례를 마치고 나서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차례에 올린 음식들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미경이가 도라지나물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도 예전처럼 기쁘지 않았어요. 송편도 정말 잘 만드셨네요. 상호도 송편을 먹으면서 칭찬했지만 억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먹어라. 칭찬 안 해도 돼.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가식적인 칭찬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하는 동안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그날은 모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회사는 어떠세요? 미경이가 억지로 화제를 만들려고 했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다. 아,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11시 30분쯤 되자 상호가 자꾸 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후에 장인어른 댁에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먹어라.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나도 이 어색한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미경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뭘?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요. 미경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원래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럼 뭘 원했는데? 저도 어머니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만 제가 원하는 것과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달라서. 그때서야 미경이가 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건 엄마도 안다. 하지만 뭔가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어머니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저도 한 사람이에요. 저도 제 의견이 있고 제 부모님도 계시고. 상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미경이 말이 맞아요. 우리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럼 하지만 가끔은 우리 방식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 방식? 네, 양가를 모두 존중하는 방식이요. 상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고집스럽다기보다는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엄마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희들한테는 부담이었구나.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잘못한 게 있어요. 진작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됐네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미경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경아, 엄마도 미안하다.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어머니, 미경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어머니 마음 알아요. 좋은 며느리로 만들어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 엄마는 그저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화해의 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2시 30분이었어요. 상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래, 장인어른께 안부 전해드려라. 네, 그럴게요. 미경이도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우리 모두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는데 미경이가 갑자기 나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고맙다, 미경아. 너도 건강해라.
상호도 인사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더 자주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그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어요. 차례상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어떠셨어요? 상호랑 미경이 와서 차례 지냈는데 사실 처음에는 많이 서운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영정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볼게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미경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비록 예전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노력해보자고. 그리고 상호에게도 좀 더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자고. 변화는 쉽지 않을 거예요. 수십 년간 지켜온 생각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가족이 완전히 깨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조금씩 천천히 서로에게 맞춰가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내년 추석에는 어떻게 보낼까요? 아마 올해와 비슷할 거예요. 양가를 나눠서 보내겠죠. 하지만 그때는 좀 더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경이도 나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테고 나도 그 아이의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추석이 저물어 갔습니다. 시작은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지만 끝에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 미워하지는 않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겠죠. 사랑하지만 때로는 상처도 주고 이해하지만 때로는 오해도 하고. 그래도 결국은 가족이니까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거겠죠.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니까요.